2024학년도 10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고1 29번 어법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어법상 잘못된 부분, 틀린 부분. Digital technologies are essentially related to metaphor. be related to 관련이 있다. 디지털 기술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metaphor, 은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digital metaphors are different from linguistic ones. 언어적인 metaphor. 자, 우리가 원래 메타포는 어디에? 언어적인 거, 문학에서, 글에서 주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디지털 기술에서도 메타포를 사용합니다. 메타포. 은유적인 표현이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에서 이런 은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용자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했을 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면 컴퓨터 바이러스 있잖아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들한테 옮겨다니는 바이러스가 컴퓨터 안에 그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죠.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컴퓨터에서도 바이러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래서 컴퓨터에 해를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더 어렵게, 더 전문적으로 어떤 용어를 만들기보다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컴퓨터 바이러스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데스크탑, 마찬가지고 랩탑 컴퓨터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비유, 은유 표현으로 하여금 우리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디지털 테크놀로지에서 사용하는 메타포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언어에서, 문학에서, 작품에서 사용하는 메타포는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메타포는. 그래서 디지털 메타포는 are different from, 다릅니다. 언어적인 메타포. 복수 맞나요? 복수. 맞죠? 그래서 이상 없습니다. 중요한 방법에 있어서, 방식에 있어서 다르죠. 자, 그걸 설명합니다. linguistic metaphor는 are passive,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언어에 나와 있는 메타포는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수동적 챙기시고요. in the sense, 이런 점에서,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되, 어쨌든 명사이고 대시 이하가 완벽하니까 우리가 동격의 대수로 봅니다. 명사절을 이끄는데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런 점에서 the audience, 독자입니다. 글을 보는 사람들이 needs to choose, need도 to 부정사 같고요. choose도 to 부정사가 돼. 그래서 독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need to choose, 선택해야 되겠죠. to actively, 적극적으로 세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메타포가 제시하고 있는, 좀 더 바꾸면 작가가 메타포를 만드니까 작가가 제시하고 있는, 자,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야? 작가가 표현하고 있는 메타포를 이해하려고 작품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시브하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독자 입장에서는 액티브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그렇지 않죠.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더 크게 여러분들이 고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쉽게 다가오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roposed, PP입니다. by metaphor에 의해서 제시되어진, 이렇게 되죠. 얘가 나왔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메타포에서 time is a beggar. 시간은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은 항상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 시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시간은 결국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앗아간다, 뺏어간다. 젊음이라든지 인생이라든지 죽음, 삶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런 메타포인데 이런 메타포를 그냥 봐서 알 수 있나요? 직관적이지 않죠. 그래서 아주 수동적인 거야. 우리가 읽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됩니다. The audience. 그래서 독자들이 unlikely to 부정사, 할 것 같지 않네요. 이 메타포를 이해할 것 같지가 않아요. 노력하지 않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죠. Without cognitive effort, 인지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더 further engaging, 더 끌어들이지 않고 셰익스피어의 글을, 산문을.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서 얘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으로도 노력해야 되겠고요. 셰익스피어의 글을 더 많이 읽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지 이해가 아마 가능할 거다. 그렇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들 거다. 그렇지만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디지털 메타포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컴퓨터 바이러스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뭐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디지털 테크놀로지컬 메타포라는 것은 어떻다고요? are active, 능동적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often imposing, 심지어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주로 강요합니다. 이렇게 사용해, 이렇게 알아들어까지 한다는 거죠. in the sense, 조금 전에도 나왔던 표현입니다. in the sense, 이런 의미였을 때 동격이 됐습니다. 뒷문장 완벽. 이러한 technological metaphor는 realize, 챙겨야 될 단어죠. 여기서는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실현되어지다. 그래서 in digital artifacts, 디지털 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공물, 여러분 스마트폰, 컴퓨터 생각하시면 되죠.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디지털 artifacts에서 실현이 되어지죠. 부연 설명의 분사 구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forcefully, 강력하게 change 바꿔놓습니다. User's meaning horizon, 사용자의 의미의 지평을 강력하게 바꿔놓죠. Technological creators, 기술 창작자죠. 기술을 만든 사람들이 cannot afford to 부정사가 씁니다. 이렇게 뭐할 여유가 있다, 뭐할 여유가 없다. 일반적으로 이런 여유가 없습니다. require 다음에 목적어고 또 to 부정사를 받죠. 요구할 여유가 없어. 기술을 만드는 사람, 기술의 창작자가 their potential, 그들의 잠재적인 독자, 사용자가 되겠죠. 기술의 사용자가 to wonder, 궁금해하도록 할 여유가 없습니다. How the metaphor works, 메타포가 이 은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렇게 해서 궁금해 해보세요 라고 할 여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문학에서, 언어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기술의 메타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the selling point, 매력, 장점 이런 의미죠. 일반적으로 매력, 장점, 기술의 메타포입니다. 매력, 장점은 what the usefulness of the technology, 기술의 유용성이 is obvious, 분명하다는 겁니다. At first glance, 첫눈에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 하게 되면 듣자마자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보호 자리에 what이 올 수는 있지만 what은 뒷문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불안해야 되는데 주어, 동사, 주격, 보어, 그리고 전치사구까지 완벽한 문장을 갖춘 보호 자리입니다. 이럴 때는 명사지로 이끄는 뭐가 와야 된다? 접속사, 대시 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수로 전환해 주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기술의 메타포는 바로 알 수 있어야 되지만 반면에 문학 언어의 메타포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in part, 부분적으로 뭐 때문에? The meaning of his works, 그의 작품의 의미가 바로 알 수 있으면 안 돼. 그렇죠? Not immediately obvious. 그래서 즉각 바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읽는 사람들로부터, 독자들로부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is가 첫 번째 동사, 주어는 meaning이 되겠죠? 두 번째 동사 requires, 단수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즉각적으로 분명하지 않고 requires, 요구합니다. 그의 작품의 의미는 요구하죠. 얼마 정도의 생각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On the part of the audience, 독자의 측면에서 독자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정리가 되죠. Technological metaphor는 어떻습니까? 직관적이어야 한다. 어떤 생각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바로 알 수 있어야 되지만 문학이나 언어에서 메타포는 생각을 요구한다. 이렇게 키 센텐스입니다. Digital technologies are essentially related to metaphors. 그래서 디지털 기술은 메타포와 관련이 있죠. 그러나 디지털 메타포는요, 언어적인, 그러나 작품 속에 나오는 그런 메타포는 중요한 방식이 있어서 다르다. 여기에서 이제 아래에서 부연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kay, title: How technological metaphors differ from linguistic ones. 자, 어떻게 기술의 메타포가 언어적인 메타포와 다를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디지털 메타포는 differ from, 다릅니다. metaphors differ from linguistic metaphors와는 다르죠.
자, 어떻게 다릅니까? By being active. 적극적입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강요까지 하죠. As they are integrated into artifacts that influence users' perceptions. 사용자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artifacts, 인공물이죠. 인공물에 그런 것들이 통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Unlike Shakespeare의 메타포와는 달리 이렇게 나와 있죠. They prioritize. 그들은 우선시합니다. 즉각적인 유용성, 무엇보다 깊은 인지적인 그러한 관여, 참여보다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29번 어법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